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이론 부분 영상인 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수업 시간에 이야기는 했어요. 이 일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 과학 수업 시간이 아닌 평소에 생활할 때 쓰는 그 일의 개념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우리 평상시에 일하면은 돈을 번다거나 또는 노동 또는 에너지 소비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에서는 요게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일이 아니에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 in science,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일단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물체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에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마 수업을 한번 이미 들었지만 그래도 낯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충족시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힘을 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모터 이런 애들. 일단 힘을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냐면 힘을 받는 주체도 필요합니다. 주체라고 하니까 힘을 받으니까 힘을 받는 물체 또는 사람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만족해야만 과학적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힘이라는 개념들은 계속 나오죠. 힘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그리고 주는 물체도 있어야 되고 받는 물체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받는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제 쓰게 돼요. 1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1 기호로는 W라고 써요. 우리 1 영어 시간에 많이 썼죠. 워크에서 첫 번째 알파벳 W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1은요, 힘 그리고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힘은 그럴 친구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있어요. 힘의 그 알파벳을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잘못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힘은 포스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포스 FORCE. 우리 이동거리는 앞에서 했었죠. 이동거리 기호는 맞아요, S예요. 단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단위 이동거리는 미터를 사용하고요. 힘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자주 만나게 될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혹시 1학년 때 수업했던 내용이 기억나는 친구들은 중력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봤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의 단위는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쓰긴 해요. 더 많이 쓰는 거는 이걸 씁니다.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또는 옆에서 썼던 힘과
이동거리의 단위를 그대로 붙여서 단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생략되어 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1 같은 경우는 이게 안 써지면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적어 둘게요. 1은요 힘을 심플하게 쓰겠습니다. A가 B에게 해준 일을 의미해요. 여기서 A는 힘을 주는, B는 힘을 받는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 누가 힘주고 누가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누구의 일을 구하라는 거야? 누가 받은 일을 구하라는 거야? 누가 해준 일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 얘기는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저걸 써줬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동거리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동거리 여기 위에 체크하고 있는 요거 힘의 방향으로 요게 생략이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요게 생략이 돼요. 힘을 아무리 줘도 이동하지 않는 뭐 벽이나 건물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힘을 조금만 줘도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힘을 줬는데 전혀 힘의 방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마음대로 또는 90도 이루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요. Why?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 괄호 쳐놓은 요 내용은 삼각함수인 코사인이란 걸로 대신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중학교 때만 이렇게 좀 더 공부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코사인이라는 그 삼각함수의 값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일의 양을 제가 만약에 얘들아 2일의 양 좀 구해주겠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2일 구하실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해줬는가를, 이 힘은 당연히 저 A가 해줬겠죠. A가 준 거. 그 다음 이동거리는 B 친구의 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뭘 할 거냐면요. 1. 도대체 저 1 W라고 하는 친구가 늘 구할 수 있는 값인가를 좀 보러 갈 거예요. 자, 1은요. 1W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W가 0인 경우,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값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W가 0이 아니야. 이건 뭘까요? 그러면 그래, 이거는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W가 0일 땐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W가 0이 아닐 때는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세 개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W라고 하는 친구가 구할 때 보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서 구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W가 0일 수 있는 확률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죠? 근데 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삼각함수라는 친구 때문인데,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세 번째, 힘의 방향, 힘을 준 방향이랑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요 경우가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이 상황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좀 써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어려운 거니까 1번은 빼놓고 2번부터 갈게요. 2번 상황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진짜 아무리 밀어도 힘을 줘도 이동거리가 없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경우예요. 얘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벽을 한 3일 정도 밀었어요. 쉬지 않고 밉니다. 그러면 힘은 3일 내내 주고 있었어요. 그죠? 힘은 0이 아니에요. 계속 힘을 주고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벽이 움직이든가요? 그죠? 벽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로 밀고 있다면, 힘을 줘서 열심히 밀고 있다면 이건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가서 설명해 볼게요. 이 경우는 무언가를 들고 또는 업고 또는 뭐 메고 같은 평면을, 그 수평면을 앞뒤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들고, 업고, 메고 다 어떤 케이스냐면 물체가 있으면 여기 이 물체에 힘을 줘요. 힘. 근데 이 물체를 들고 앞뒤 좌우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같은 층 또는 같은 평면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얘네 둘 사이 관계는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제 뭐 앞에서 삼각함수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코사인 값을 쓴다고 했는데 서로 수직 90도일 때는요, 코사인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이 코사인 값을 곱해서 넣거든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W는 F, S, 코사인 하고 각도를 쓰게 돼요. 요게 각도인데 얘랑 이루는 각도를 쓰게 돼요.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가장 어렵다는 1번으로 넘어갈게요. 1번은 같은 경우는요, 하나를 좀 미리 알아야 돼요. 우리 힘 같은 경우는요, 힘은요, 뉴턴 아저씨가 이제 법칙을 정리를 할 때 질량이라는 거에 가속도라는 걸 곱해서 구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개념을 정리를 해요. 물론 실상 이 식이 정확한 식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건 정의 내릴 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암기나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근데 요때 요 가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질량 같은 경우는 얘는 죽어도 0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몸무게 없는 친구는 몸무게 없는 입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힘이 0이 되려면요, 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요? 그쵸? 여기는 요 가속도라는 친구가 0이 돼줘야 돼요. 가속도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속도라는 친구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가속도는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냐면 속력이 변하면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가속도가 0이에요 하는 이 말은 무슨 말? 그쵸, 속력이 변한 적이 않았어요. 이 말 우리 한번 배웠던 말로 바꿔보면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등속, 운동,
이에요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은 잘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과학에서의 일, 다시 말해서 세 가지로 쪼개져서 힘이 0인 경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경우, 세 가지 중에서 힘이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세요. 그러면 등속 운동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자기부상 열차, 자석으로 지차를 띄워요. 그리고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정 에너지로 쭉 달려가는 그런 열차입니다. 이 친구는 뭐 등속 운동 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얼음판 위라는 상황들을 많이 가정을 해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얼음판 위에서 짜라라락 미끄러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요거를 대충 정리를 했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 네, 일을 했다도 봐야겠죠. 일을 했다는 사실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일의 경우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원시인 홍기예요. 원시인 홍기가 우가우가 집에 이제 돼지를 사냥했어요. 그래서 잘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끌고 가겠죠. 이걸 끌고 가야 집에서 먹을 거잖아요. 그죠? 돼지를 잘 끌고 가요. 그럼 이 돼지는 홍기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죠. 돼지는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그래야만 돼지를 맛있게 냠냠 먹을 수 있어요. 이때 홍기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현대인 홍기예요. 현대인 홍기는 오늘도 가정적인 면모를 발휘해서 카트를 장을 이렇게 수북하게 봐가지고 집에 갈 거예요. 카트 끌고 이제 계산하러 가야겠죠. 카트 끌고 갈 때 힘주는 건 요쪽 방향, 그리고 힘을 주는 대로 카트는 잘 굴러가죠. 카트는 요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고등학교 케이스이긴 합니다. 공이 굴러와요. 설명 잘 들으세요. 엄청 큰 공이 굴러와요. 공이 이렇게 굴러옵니다. 공 떼굴떼굴 굴러오는 중. 근데 홍기가 이 공을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뒤쪽에 서 있는 여러분이 다칩니다. 그래서 홍기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막으려고 딱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멈추려는. 근데 엄청 큰 공이 굴러오면 한 번에 멈춰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홍기가 공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힘을 막아서려고 준다고 이렇게 해도 공은 잠깐 동안이나마 굴러오다가 멈출 때까지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는 굴러올 거예요. 정말 짧은 멈추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쌤 아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동한 걸 일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미 옆에서 봤더니 원시인 홍기와 현대인 홍기 이런 상태에서의 상황들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 반대편의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멘붕이 옵니다. 중학교 때 일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만 일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나 요 삼각함수라는 친구 덕분에 그래요. 이때는 내가 힘을 주는 게 약간 마찰력처럼 속력을 줄이는데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때는 음의 일, 이 멈추기 직전의 상황은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원시인 홍기와 현대인 홍기 같은 경우는 양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기 있는 요 계산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구구단 수준의 계산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요 사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될 내용이라서 가볍게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걸 좀 볼 텐데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닥에 있는 이 공을 그 사람이 뭐 난간, 선반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싶어요. 할 때 사람이 공에게 해준 일,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반대로 선반 위에 놓여있던 공이 투두둑 떨어져요.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낙하하게 됐을 때 중력이 공에게 해준 일.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중력에 대해 사람이 한 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짝꿍인 운동 에너지도 같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엔 웰컴 투 헬. 안녕.